정치 기술적 지진이 대만을 휩쓸고 있지만 그 진앙은 한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대만은 자체 개발한 잠수함 하이쿤의 기술적 실패, 심지어 시험 잠수조차 불가능했던으로 인한 교착 상태와 수치심 속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서울은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APH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에 공식적으로 청신호를 켠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국들에게 재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사뉴스가 식기도 전에 기술적 이중 타격이 덮쳤습니다. 대만계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젠센 황 CEO가 서울로 날아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최첨단 블랙웰 슈퍼 GPU 26만 개 물량을 하나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군사 분야에서, 다른 하나는 AI 분야에서 두 개의 거대한 승리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며 되돌릴 수 없는 질서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APH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의 핵잠수함 보유가 논의되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기 한국을 찾아와 폭탄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대만은 들썩였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반도체 분야에서의 엔비디아와의 협력에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청신호를 켠 것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공영방송 CNA는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이 소수에 합류시키는 극적인 행동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이 개발한 하이쿠남은 지난 4월 시험 도중 배관에 누수가 발생하여 선실이 침수되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후 잠수함 개발은 부품 조달의 어려움과 장비 미비, 시험 준비 문제, 전력 공급 문제까지 겹치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14년 대만이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며 대만은 자체 잠수함 건조를 호언장담해왔지만 잠수함 건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만은 자국의 잠수함 건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잠수함까지 건조하게 되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1세대 핵잠수함 프로젝트 단장을 역임했던 문근식 교수는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려는 이유를 폭로했습니다. 2021년 미국, 영국, 호주는 협력하여 호주의 핵잠수함 5척을 판매하기로 했으나 미국의 낙후된 조선산업으로 인해 잠수함 건조는 물론 수리도 못하는데 호주에 어떻게 판매하겠느냐는 절망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미국은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간절히 바랐고 결국 한국의 핵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더 워조는 한국이 APH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 분석과 놀라운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세계 7번째로 보유한 슬비엠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결합에 주목했습니다. SLBM은 레이더 추적이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어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한국은 2021년 핵 잠수함이 없는 국가로는 세계 최초로 SLBM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만이 감히 꿈꿀 수 없는 일이며 일본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제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장기간 잠항하여 레이더를 피해 적진 깊숙이 침투해 SLBM을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적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잡지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가 대양 해군에 대한 한국의 야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만의 PTS 뉴스 역시 학자들이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가 한국의 미래 전략적 사고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작전 반경이 짧은 근해의 핵 잠수함이 필요하냐며 결국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PTS 뉴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한국의 야심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 이러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주변 해역의 안보를 확보하고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중국 견제뿐 아니라 동북아 해상안보, 나아가 북극 항로의 해상안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매우 거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APEC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발표만큼이나 뜨거운 화제는 엔비디아의 GPU 공급 발표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31일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인 블랙웰, GPU 총 26만 개를 한국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식 유튜브 계정에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으로 3분 16초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어 내레이션과 영어 자막으로 제작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반복된 결단과 희생으로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루어 단순한 재건을 넘어섰다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앞서 젠슨 황 CEO가 삼성동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젠슨 황은 대만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있는 대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대만의 57 뉴스쇼는 긴급 분석,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 삼성 및 현대차 회장과의 친밀한 연대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AI 반도체와 미래차 분야에서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를 확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 세계가 GPU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고개도 사지 못하고 있을 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한국에 26만 개라는 엄청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도 대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블랙웰 칩 대규모 물량을 기반으로 차량 내 AI, 자율주행, 생산 효율성 향상, 로보틱스 등을 하나의 통합된 에코시스템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차의 자율주행 개발 속도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블랙웰 칩 확보로 고성능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로봇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관세라는 족쇄를 푼 이후 거대한 위기를 넘어 위대한 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며 현대차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국 이민국이 조지아 공장에서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의 후폭풍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정부의 조지아 급습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취소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불안정한 기업 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한국 재계에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컨설팅 회사들과 변호사들은 11 조지아 이민 단속 이후 최소 6가의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지아 공장 급습, 사태의 여파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앞으로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번 에이펙에서 실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0년간 염원했던 핵잠수함 보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공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GPU까지 확보하며 미래 산업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의 대형 성과와 함께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서의 면모까지 과시했습니다. 이번 어펙츠 문화 공연에서 한국은 문화 강국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얼굴 천재라 불리는 채은우가 MC를 맡고 K-팝 스타 지드래곤이 공연에 나서자 각국 정상들은 놀란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바빴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AI, 로봇 시연도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K컬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한 해외 네티즌은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된 AI 경쟁 속에서 한국은 무섭게 선두 그룹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달 발표한 AI 확산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의 LG X4원 4.5 모델은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격차는 미국 대비 5.3개월, 한국은 5.9개월로 미국과의 격차가 6개월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한국은 AI 기술 경쟁력에서 미국보다 1년 이상 뒤처져 있었고 중국과도 격차가 크다고 평가되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과의 격차를 6개월로 줄였고 중국과는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뒤늦게나마 사활을 건 투자에 나서면서 AI 성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확산이 AI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반도체 제조에서 그 어떤 곳보다 뛰어나고 신속한 국가라며 한국의 성공은 디지털 기술을 완전히 숙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을 구축한 데 힘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은 LG X4원 모델이 백영원 전 LG AI 연구원장이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개발을 주도했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부처의 장관이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AI 대표 모델을 직접 개발했던 인물일 정도로 국가 전체가 AA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기술 확장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출을 3배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급변하는 세계 통상 질서와 거대한 변혁을 몰고 올 AI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가 생존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에 AI 관련 지출을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 1천억 원, 69억 달러까지 승인해 국가의 AI 컴퓨팅 역량과 제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로봇 등 핵심 산업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대폭 삭감되었던 R&D 연구개발 예산을 다시 조정하여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게임 체인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공계 학생들과 박사 후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인재들이 떠나지 않는 한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미 시행된 정책 덕분에 해외로 이탈했던 한국의 AI 인재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기원이 운영하는 8개 에코노 연구단이 박사 후 연구원 400명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조성된 에코노 프로젝트는 국내 AI 인재 유출을 막고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복귀를 가속화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대우로 AI 인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연구원들은 기존 국내 박사 후 연구원의 평균 연봉보다 1.8배 높은 금액으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처우를 보장받습니다. 그 결과 MIT, 스탠퍼드, 하버드, 옥스퍼드, 카네기 멜론 등 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이나 박사 과정 휴학 상태였던 한국 국적 인재 56명이 이재명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들은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연구단에 합류한 후 네이버와 LG AI 연구원, 삼성전자 등과 연계된 실증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6년에는 신규 연구단을 추가 창설하여 업무 영역을 전체 전략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협력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인재 유치 활동도 미국뿐 아니라 유럽, 싱가포르, 일본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해외로 유출된 한국 인재뿐만 아니라 해외의 우수 인재까지도 데려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야심찬 계획은 정부와 기업의 일치된 노력으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젠슨 환기, 최근 한국에 26만 개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는 AI 버블 논란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AI가 가까운 미래에 모든 산업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성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AI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과 생산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만 짓는 나라가 아니라 AI가 실제 산업, 도시, 그리고 인간에게서 작동할 수 있는 실증 시험장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춘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땅의 면적은 작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밀도 기술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단 200km 이내의 반도체, 자동차, 로봇, 5G, 이산트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처리, 실증 시험까지 전 과정이 한국 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조차 모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한국은 단순 AI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지하철, 인천공항, 현대차 자율주행 시험장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의 초대형 AI 모델까지 모두 실제 AI 연구소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상상 속의 모델을 실제 산업에 가장 빠르게 접목하여 AI 모델이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구현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AI 법을 논란을 깨고 AI 혁명을 일으킬 국가인 것입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이번 엔비디아의 한국에 26만 개 GPU 공급은 한국이 AI 혁명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CNBC 보도 시작. 특히 한국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SK 하이닉스, 메모리 회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삼성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것은 AI 혁명 파티이며 엔비디아도 그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AI 혁명에 대한 단 하나의 모델이 있습니다. AI 혁명의 천사라고 하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 겉으로 보기에는 AI 혁명의 핵심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게는 엔비디아라는 금메달을 통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CNBC 보도 끝.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기이하게도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첨단칩 판매를 막겠다고 말했고 분석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엔비디아가 수천억 달러 규모의 GPU 시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합니다. 엔비디아는 낮은 정치적 위험, 빠른 기술 수용 속도, 그리고 견고한 시장 규모를 갖춘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여 이 공백을 메우려 한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AI 칩인 블랙웰을 미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데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으로는 수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결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블랙웰의 대중국 수출만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미국 수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의 R&D 예산 사태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 내 AI 인재들이 이탈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한국 인재뿐만 아니라 해외 AI 인재들까지 국내로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학술지 네이처는 지난 3월 미국 내 과학자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중 약 75%가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AI 인재의 해외 유출이 많았던 순수 인재 수출국이었지만 내년에는 이 추세를 완전히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역시 이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